제2탄 새들리 슬리핑. 안녕하세요. 푸른 코끼리 지지코로 누리버듬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영상의 제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새들리 슬리핑이란 해피 슬리핑에서 착안하여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가해자들이 웃으며 넘어가는 것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들리 슬리핑이라고 지어졌어요. 우리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 유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사이버 폭력 유형에는 8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사이버 언어 폭력이 있어요. 사이버 언어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세 번째,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말해요. 네 번째,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다섯 번째,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예요. 여섯 번째, 사이버 갈취는 인터넷에서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예요. 일곱 번째,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여덟 번째,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럼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전년 대비 0.7%로 경험률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경우 언어폭력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저희 사이버 폭력 특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이버 폭력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일이 진행된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사실이 알려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집단적인 공격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집단 의식에 사로잡혀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집단 행동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이버 공간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피해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기록은 평생 남아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한번 전파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서 원상복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게 돼요. 다섯 번째, 경계 구분 없이 발생하며 일일이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피해에 노출되며 가해자들이 어디서나 공격을 가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경계가 모호하여 일일이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장난으로 한 말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현실에서 쉽게 사용하던 말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신중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사이버상에서는 서로의 말이나 행동이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내 개인정보를 소중히 해야 돼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정보나 사진 등이 의도하지 않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하고 되도록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이것은 현실과 다른 바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네티켓을 가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돼요. 논쟁이 붙었을 경우에 신중한 태도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은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푸른나무재단 1588-912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 문자 상담 117, 성폭력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02-3141-6191, 위 센터 학생 위기 상담 종합 서비스 1588-7199, 위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온라인 상담 고민 상담이 있어요. 사이버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1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누리보듬이 운영하는 소담소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나 누리보듬 소담소담 검색을 통해 많이 이용해주세요. 누리보든과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사업에 지지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